가족에게 더 많이 털어놓을수록 모든 게 더 복잡해지는 걸 눈치채 본 적 있으세요? 처음엔 정직하고 싶어서 시작해요.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요. 하지만 어쩐지 더 많이 나눌수록 평화는 덜해져요. 65 넘어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배우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복잡하니까요. 기대, 의견, 감정들이 다 한데 묶여 오거든요. 저는 올해 83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완전한 정직함이 가족을 가깝게 유지한다고 믿었어요. 모든 걸 말하면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걸. 부끄러워서가 아니라요. 인생의 이 단계에서 평화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훈계가 아니라 그냥 얘기요. 65 넘어서는 자신에게 간직하는 게 나은 5가지에 대해서요. 비밀스럽게 굴려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굴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눈 후 지친 적이 있거나 조용히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란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큰 거예요. 정확한 재정 상황,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투명해야 한다고 들었죠. 놀라움을 피하라고요. 얼마나 저축했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려주면 모두를 혼란해서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재정 커튼을 여는 순간 역학이 바뀌어요. 가끔은 미묘하게요. 가끔은 빠르게요. 제가 아는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79이에요. 평생 조심스럽게 예산을 짰어요. 몇 년 전 2 자녀와 앉아서 모든 걸 공유했어요. 은행 계좌, 연금, 집 소유권 모든 걸 분배할 계획 다 적었어요. 안도를 기대했어요. 감사를요. 받은 건 질문들이었어요. 엄마, 왜 아직도 그렇게 큰 집에 계세요? 무슨 일 생기기 전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한 명은 재정 관리를 돕기 위해 이사 오자고까지 제안했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다 걱정으로 말한 거였어요. 사랑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갇힌 느낌이 들었대요. 모든 결정에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숫자가 공개되자 모든 지출 결정이 판단의 대상이 됐어요. 여행? 그 나이에 정말 여행해야 하세요? 새 의자? 비싼 것 같은데요, 엄마. 신발 사는 것조차 논평이 붙었어요. 가장 아팠던 건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신경 안 써서가 아니었대요. 너무 크게, 너무 끊임없이 신경 써서 더 이상 자기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느낌이었대요. 현실은 이거예요. 일단 그 문을 열면 닫기가 어려워요. 가장 친절한 가족 구성원들도 깨닫지 못하고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예전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여요. 당신 돈에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 돈. 전화 한 번 안 하던 먼 친척 이제 방문하고 싶대요. 생일도 있던 손주 이제 유언장에 대해 물어봐요. 미리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유언장도 위임장도 있어야 해요. 신뢰할 사람도요. 하지만 전체 그림을 성급하게 공유하면 요구하지 않은 압박이 생겨요. 갑자기 결정을 신뢰받지 못해요. 당신과 함께 결정되거나 당신을 위해 결정되죠. 사생활은 비밀이 아니에요. 보호예요. 아무한테도 은행 명세서를 빚지지 않았어요. TV를 샀거나 대의명분에 기부한 걸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당신 돈은 당신 거예요. 수십 년의 고된 일, 다른 누구도 모르는 희생. 어떻게 할지 결정할 자격이 가장 있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평화를 보호하세요.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만 공유하세요. 때가 되면요.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요. 왜냐하면 재정이 가족 논의가 되면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될 결정들을 변호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우리 건강,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무릎이 더 삐걱거려요. 잠이 항상 편안한 건 아니고요. 어떤 날은 자기 자신 같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가족을 사랑할 때 그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생각하죠. 그들이 신경 써, 알고 싶어 할 거야. 종종 그래요. 하지만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정보가 반대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허리가 안 좋아 또는 오늘 아침 어지러웠어 라고 말할 때 우리한텐 잡담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자식들한텐 그 말이 무게가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과잉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게요. 감정적으로요. 당신이 지나가는 불편함으로 보는 걸 그들은 경고 신호로 들어요. 그 순간부터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어떤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76이에요. 여전히 독립적이에요.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고 자원봉사하고 매일 아침 걸어요. 어느 날 주말에 마당 일을 한 후 딸한테 어깨가 아프다고 말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불평 없이요. 그냥 아프다고요. 딸이 당황했어요. 물리치료를 예약했어요. 하루에 2번 전화하기 시작했고요. 집안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하자고 제안했어요. 사랑은 고마웠대요. 하지만 관리받는 느낌이 들었대요. 마치 자신이 연약해진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말했대요. 그거 드는 거 괜찮으세요? 밤에 운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항상 독립을 자랑스러워했던 이 여성이 자기 삶에서 아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픈 어깨 때문에요. 이게 건강 세부사항을 과도하게 공유하는 위험이에요. 특히 작고 긴급하지 않은 것들이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가족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강하고 유능한 사람에서 그들이 보호해야 하는 사람으로요. 또는 관리해야 하는요. 그 변화는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심각한 일이 생긴다면 진단이라든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유하세요. 가족이 알아야 해요. 중요할 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통증, 모든 뻣뻣한 관절, 모든 불면의 밤 방송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공유하면 당신을 반영하지 않는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실제보다 더 빨리 쇠퇴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위해 결정하게 돼요. 자유를 제한하고 너무 많이 맴돌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해요. 당신만이 아니라 관계도요. 당신은 몸에서 충분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가 심각하고 뭐가 아닌지 알아요. 뭐가 노화이고 뭐가 걱정인지요. 그 지식을 믿으세요. 모든 기침을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검증할 필요 없어요. 또 다른 각도가 있어요. 당신의 감정적 공간이요. 작은 건강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면 삶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아픈지, 뭐가 닳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 돼요. 그건 당신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픔과 고통 이상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지혜, 기쁨, 루틴, 취미, 매일의 조용한 승리가 있어요. 작은 불편함이 당신의 이야기를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고통받거나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와 얘기하세요. 증상을 추적하고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돌보세요. 하지만 가족과는 신중하세요. 언제 어떻게 공유할지 선택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더 가까워지려고 공유하는 건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독립성을 포기하는 건가? 노년의 평화는 모두가 당신을 걱정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 결정할 만큼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와요. 그건 부정이 아니에요. 존엄성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게 배우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가족 갈등에 개입하기. 이 나이에 우리는 다툼을 봐왔어요. 자식들이 멀어지고,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사돈들이 서로 오해하고, 오래된 원한이 다시 떠오르는 걸요. 나이 든 세대로서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돕고, 조언하고,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요. 특히 가족 문제에서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지혜예요. 제 친구가 되돌리고 싶은 순간에 대해 말해줬어요. 80이에요. 여전히 날카로워요. 사람들이 의견을 구하는 종류요. 어느 날 오후 딸을 방문해서 부드럽게 말했대요. 손자가 5살이었는데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게 다였어요. 훈계도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부드러운 제안이었죠. 딸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조용해졌고 차가워졌어요. 전화가 덜 왔어요. 초대도 멈췄고요. 제 친구는 돕고 싶었을 뿐인데 한 문장이 어떻게 그런 거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 균열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게 가족 갈등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위험이에요. 심지어 무해한 상황에서도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감정 필터를 통해 들어요. 당신에게 지지처럼 느껴지는 말이 그들에겐 판단이에요. 비판, 편들기요. 두 자녀가 의견 차이를 해결하도록 도우려 하면 갑자기 둘 다 편애한다고 느껴요. 며느리의 육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 아들이 멀어져요. 한 가족 구성원이 항상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냥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사랑으로 한 말조차 사람들은 기억해요. 가끔 원래 문제보다 더요. 진정시키려 하지만 결국 먼지가 가라앉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고요? 일단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갈등과 연관시켜요. 해결과가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면 고립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는 진실은 이거예요. 초대받은 모든 다툼에 참석할 필요 없어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공유할 필요 없어요. 모든 의견 차이에 끼어들지 않고도 가족을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가끔 가장 강력한 말은 당신들이 해결할 거라 믿어예요. 또는 간단히 편들고 싶지 않지만 필요하면 여기 있을게요. 그러고 놓아주세요. 그들이 성장하게 하세요. 비틀거리고 배우게요. 당신이 했던 방식대로 스스로 알아내면서요. 왜냐하면 개입은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평화를 가져오는 건 감정적 안녕을 보호하는 거예요. 폭풍에 고요한 눈이 되는 것. 모든 파도에 반응하지 않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존재요. 그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역할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요. 생각 없이 말할 때 어떻게 되는지 봐왔어요. 좋은 의도의 조언이 장기적인 상처로 변하는 걸요. 물러날 권리를 얻었어요. 지켜보고 희망하고 기도하세요. 어쩌면요. 하지만 모든 불길 속으로 끌려가지는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요. 인생의 이 단계에서 평화는 너무 소중해요. 지혜를 얻었어요. 충분히 많은 가족 명절, 격렬한 논의, 오해받은 대화를 겪어서 알아요. 가끔 가장 친절한 일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내게 하세요. 부드러운 거리에서 사랑하세요. 이제 드라마보다 조용하지만 종종 더 무거운 것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후회. 이 단계에서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만족하는 사람도 몇 가지 만약과 했더라면을 짊어지죠. 인간이라는 것의 일부예요. 잡지 못한 기회를 생각해요. 가보지 못한 곳,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순간들. 가끔 그런 기억들이 대화에서 떠올라요. 자식들과 손주들과 커피 마시며 지나가는 말로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건 이거예요. 모든 후회를 소리내어 말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어떤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79이에요. 은퇴한 선생님인데 병든 남편을 몇 년 동안 뒷바라지하면서 4자녀를 키웠어요. 어느 날 오후 막내딸과 걷다가 한숨 쉬며 말했대요. 가끔 젊었을 때 여행하고 싶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해.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생각이었어요. 반성의 깜박임이었죠. 하지만 딸이 심하게 받아들였대요. 나중에 인정했대요. 엄마의 희생이 가치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대요. 어쩐지 자기와 형제들이 엄마를 붙잡았던 것 같다고요. 어쩌면 그들의 삶, 가졌던 가족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요. 그게 후회의 까다로운 점이에요. 우리한테 정직한 반성처럼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들한텐 거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뭔가를 공유하려 해요. 어쩌면 인생 교훈으로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렌즈를 통해 들어요. 더 오래 일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면 그들은 넌 충분하지 않았어 라고 들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면 그들이 자란 곳에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느껴요. 인간성을 표현하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의도하지 않았어도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후회에 대해 더 많이 말할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봐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물러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오늘을 즐기는 대신 항상 뒤를 돌아본다고 생각하면서요. 더 섬세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최고의 날들이 뒤에 있다는 것처럼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감정은 타당해요. 후회는 진짜예요. 충만한 삶을 살았고 정직하게 반성할 권리를 얻었어요. 하지만 어떤 반성들은 마음 가까이 간직하는 게 나아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신성하니까요. 너무 자유롭게 공유하면 우연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대신 살아온 삶에서 많이 배웠어 라고 말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 언어의 변화는 슬픔 없이 지혜를 담아요. 죄책감 없이 성장을 보여주고요.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짐 지우지 않으면서 당신 이야기를 존중해요. 과거가 완벽했던 척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신경 쓰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여정을 구성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을 숨길 필요 없어요. 명랑한 척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당신과 가족 사이에 감정적 공간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노년의 평화는 과거를 다시 쓰는 데서 오지 않아요. 과거와 평화를 이루는 데서 와요. 조용히, 사적으로, 우아하게요.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정함이나 명확함을 위해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 것, 자산에 대한 계획, 조언을 들어왔어요. 가족이 추측하게 두지 말라고요. 모두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라고요. 거기 어느 정도 진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법적 계획을 갖는 것, 명확한 유언장을 만드는 것, 이를 관리할 신뢰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 중요해요. 절대적으로요. 하지만 충분히 얘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을 남길 계획인지, 세부 사항, 누가 뭘 받는지, 재산이 어떻게 분할될지요. 너무 일찍 또는 공개적으로 공유하면 득보다 해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떤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83이에요. 은퇴한 간호사인데 평생 저축하고 예산 짜고 현명하게 투자했어요. 관대하고 신중하고 새 성인 자녀에게 깊이 충실했어요. 혼란을 피하고 싶어서 각자에게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했어요. 집이 어떻게 팔릴지, 계좌가 어떻게 나뉠지, 심지어 어떤 가보가 누구한테 갈지까지요. 처음엔 옳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몇 주 안에 일이 바뀌었어요. 중간 아들 항상 느긋했던 갑자기 더 자주 전화했어요. 시장이 좋을 때 지금 집을 파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면서요. 다른 주로 이사 간 딸은 왜 형제들과 같은 비율을 받지 못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집을 떠나면서 많이 희생했으니까요. 막내는 거리가 생겼어요. 분명히 불편했지만 똑같이 상처받았어요. 신중한 투명성으로 시작한 게 미묘한 경쟁으로 변했어요. 상처받은 감정, 조용한 원망으로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대로요. 유산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 엄마가 아니라. 그게 자산 계획을 자세히 공유할 때의 위험이에요. 최선의 의도를 가져도요. 기대를 불러일으켜요. 특권, 의식, 질투, 거리감,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더 자주 질문의 문을 열어요. 비교, 의도하지 않은 긴장,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계획을 알면 당신의 삶 선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팔릴 거면 왜 아직도 그 집에 계세요? 왜 지금 여행에 돈을 쓰세요? 손주들한테 더 많이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압박이 쌓이기 시작해요. 항상 말로는 아니에요. 눈빛, 어조, 망설임으로요. 그 압박이 중요한 뭔가를 깎아내려요. 당신이 쌓은 삶을 즐길 자유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전히 탄탄하고 법적으로 건전한 재산 계획이 필요해요. 여전히 유언장이 필요해요. 위임장도 때가 되면 소망을 이행할 신뢰할 사람도요. 하지만 은퇴를 협상 테이블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유언장 미리 보기를 책 챕터처럼 빚진 게 아니에요. 계획을 정당화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주거나 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건 당신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챕터의 진정한 평화는 얼마나 많이 나눠주느냐에 관한 게 아니니까요. 얼마나 자유롭게 사느냐에 관한 거예요. 당신의 유산은 금액 이상이에요.
당신이 이끈 삶, 전해준 교훈, 꾸준히 조용히 충실하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게 가족이 가장 기억할 거예요. 허락한다면요. 그리고 누군가 대화가 돈으로 돌아갈 때만 관심을 보인다면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해요.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나요? 아니면 당신이 가진 것만요? 계획을 보호하는 건 이기적이지 않아요. 똑똑한 거예요. 존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판단, 압박, 경쟁의 그림자가 당신 위에 드리워지지 않고 황금기를 즐길 수 있게 보장해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할게요. 평생 베풀어 왔어요. 시간, 지원, 조언, 위로를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뭔가를 지킬 시간이에요. 당신의 평화를요. 평화는 우리 나이의 사람들한테 사치가 아니에요. 필수예요. 조용한 집, 고요한 마음, 감시받거나 판단받거나 의심받지 않고 하루를 보낼 권리. 가끔 그 평화를 보호하는 방법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간직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요. 가족을 신뢰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공간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사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음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요.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진실이 공유할 가치가 있나요? 그리고 어떤 진실이 가까이 간직하는 게 나은가요?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신성하니까요. 가끔 74년 여름을 생각해요. 모두에게 모든 걸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개방성이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아직 몰랐어요. 어떤 것들은 당신의 것으로 남아야 한다는 걸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 만큼 충분히 살았어요. 충분히 많은 대화, 충분히 많은 좋은 의도의 조언이 다른 것으로 변하는 걸 너무 많이 공유하고 후회한 충분히 많은 순간들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 사적으로 남고 무엇이 공유될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부정직한 게 아니에요.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83의 평화는 모두가 당신에 대한 모든 걸 아는 데서 오지 않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할 만큼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와요. 당신의 존엄성, 자유, 이 세월을 자신의 조건대로 살 권리요. 아무도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하지 않는 조용한 아침이 감사해요. 무거워지는 대신 가벼운 상태로 남는 대화가요. 어떤 생각을 혼자 간직할 권리가요. 마침내 배운 것이 감사해요. 평화는 모든 걸 공유하는 데서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는 데서 찾아진다는 걸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간직하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얘기하는 할머니 말을 들어주셔서요. 또 저와 앉고 싶으시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제 평화를 보호하고 여전히 존엄성을 온전히 유지하며 나이 드는 일을 알아가면서요. 마음을 돌보세요. 평화를 돌보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을 얻었어요.